제일 막 충격의 시작. 일장 한 마리 개가 바꾼 세상.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기자 사라 윌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세계가 단 한 마리의 개 때문에 뒤바뀐 날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작은 개 한 마리가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며 전 세계 수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웃어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그날 밤 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기금 마련을 위한 글로벌 자선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다른 수많은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편안히 소파에 앉아 치타 아샤의 우아한 모습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작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백호였어요. 겨우 3살짜리 수컷 진돗개였죠. 처음에는 그저 방송 스태프의 반려견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해프닝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백호는 조용히 주인인 김철수 씨의 발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의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대 위쪽에서 거대한 조명 장비가 안전장치 고장으로 인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장비가 향하는 곳은 바로 김철수 씨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얼어붙은 그 순간 백호만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번개같이 움직여 온몸으로 주인을 강하게 밀어냈고 김철수 씨는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명 장비는 김철수 씨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자리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방송은 급히 중단되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백만 명이 그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했고 디지털 시대의 기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죠. 이건 단순한 동물 미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전 세계 인터넷은 백호 이야기로 뒤덮였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 자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두가 한국의 이 신비로운 개에 매료되었어요. 검색량은 수천 % 폭증했고 소셜미디어는 백호 관련 콘텐츠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이럴 현상을 넘어 문화적 변곡점이 될 거라고요. 한 마리 개가 세상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이장 전문가들의 당황과 인터넷의 폭발. 사건 발생 2시간 후, 저는 긴급히 편집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세계는 백호의 이름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이 사건과 관련된 해시태그들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백호, 해시태그 진돗개, 해시태그 치타 대결, 해시태그 한국의개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댓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생 본 가장 용감한 장면이다. 저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수호신이다 같은 찬사가 쏟아지는 한편 일부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상황을 축소 해석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치타는 화면 속에 있었을 뿐 실제 위협이 아니었다거나 개가 그저 큰 소리에 놀라 우연히 주인을 밀친 것뿐이라는 주장들이었죠. 하지만 영상이 반복 재생될수록 백호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백호가 주인을 구하기 직전에 이미 스크린 속 치타와 긴장감 넘치는 대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보호하는 모습은 계산된 행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물 전문가 마이클 하트만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백호의 행동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분석했던 바로 그 전문가였죠. 전화 통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명백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 개라는 범주 안에서 분석하려 했던 것이 엄청난 착오였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백호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고도의 지능과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주인과의 깊은 교감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의 새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한편 구글 트렌드 데이터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관련 검색량이 방송 후 1시간 만에 전 세계적으로 3000%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사냥개로서의 대담한 역사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현상은 북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돗개 입양 방법이나 진돗개 사료 추천 같은 실질적인 검색어가 급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신비로운 개를 직접 키우고 싶어 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튜브에서는 백호가 치타를 제압하고 주인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짧은 클립이 24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레딧의 동물 관련 커뮤니티들은 진돗개의 특성과 역사에 대한 정보로 넘쳐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세계 각국의 진돗개 사진들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백호 한 마리가 촉발시킨 이 열풍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장 1편 단심, 서구를 사로잡다. 사건 발생 3일 후, 저는 한국학 전문가들과 동물 행동학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진돗개라는 견종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국학과 김정민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편단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서구 세계에는 완전히 생소한 철학이었죠. 진돗개의 충성심은 단순히 훈련된 복종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주인에게만 허락하는 절대적인 헌신이며, 그 주인과 자신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식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서구의 반려동물 문화에 미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반려동물 관계는 상호 이익과 훈련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성격이 강했는데, 진돗개의 일편단심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 엠마 톰슨 박사는 백호의 행동 분석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호가 수많은 사람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인 김철수 씨의 안전만을 위해 행동했던 것은 바로 이 일편단심 기질이 발현된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돗개의 사냥 방식에 대한 재조명이었습니다. 코넬 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돗개는 무리 사냥 시 놀라운 전략을 구사하지만, 동시에 단독 사냥에서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독립적인 사냥꾼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백호가 누구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조명의 위험을 인지하고 주인을 밀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한 후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긴 것은 바로 이러한 독립적 문제 해결 능력이 극적으로 발현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공유되면서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충성스러운 경비견을 넘어 냉철한 전략가이자 영적인 동반자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진돗개의 철학적 측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르루아는 일편단심을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진정한 관계의 본질이라고 평가했고, 독일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무조건적 사랑의 실체적 증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실용적인 접근이 두드러졌습니다. 캐나다의 수색구조대에서는 진돗개의 독립적 판단력과 충성심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치료견 협회에서는 진돗개의 감정적 유대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반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는 전 세계 반려인들이 자신의 동물과 맺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 더 나아가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관계 말입니다. 이제 진돗개는 더 이상 아시아의 신비로운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관계의 구현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막 열풍의 확산. 사장 가짜 진돗개와 입양 대란. 백호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진돗개 입양 문의가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주요 동물 보호소들은 하루에 수백 통의 진돗개 관련 문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 순혈 진돗개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진돗개는 전국적으로 100마리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브리더들이 시바견이나 포메라니안, 믹스를 진돗개라고 속여 파는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펫샵에서는 시바견의 가짜 혈통서를 첨부해 진돗개로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백호와 같은 영웅적 행동을 기대하며 진돗개를 입양했다가 실망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가정에서는 입양한 진돗개가 백호처럼 용맹하지 않다며 2주 만에 반환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을 우려한 미국 진돗개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한 견종이지만 모든 개체가 백호와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영웅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돗개의 일편단심 기질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라고 경고했죠. 한국에서도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진도군청에는 해외에서 진돗개 분양 문의가 쇄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진돗개 가격이 평소의 10배까지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독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동물보호소에서 믹스견을 진돗개로 잘못 분류했다가 이를 입양한 가족이 DNA 검사를 통해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족은 개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가 아니어도 이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유였죠. 영국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돗개 입양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기존에 키우던 개들과의 관계를 진돗개식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편단심 훈련법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했죠.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드라이브 제임스 윌슨은 진돗개 열풍이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특정 견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소의 입양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호가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과 충성의 가치가 견종을 넘어 모든 반려동물에게 투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5장 할리우드와 다큐멘터리의 각축전. 백호 사건 후 2주째가 되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들이 백호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려는 경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워너 브라더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백호와 김철수 씨에게 영화 제작 권리에 대한 정식 제안을 했죠. 제안 금액은 7자릿수였고 할리우드 어급 배우들의 캐스팅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백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디즈니에서는 애니메이션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백호를 주인공으로 한 가족 영화를 만들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충성과 용기의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한편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BBC의 자연 다큐멘터리 팀은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한국의 진도를 직접 방문해 진돗개의 원생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가장 주목받은 것은 넷플릭스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백호 사건을 중심으로 하되 전 세계 각국의 진돗개들과 그들의 주인들을 조명하는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일편단심 진돗개의 세계였죠. 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위해 저도 제작팀의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한국의 진도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도의 주민들은 백호 덕분에 자신들의 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백호를 기리는 동상 건립을 검토하고 있었고 진돗개 박물관 확장 계획도 수립 중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백호와 김철수 씨는 조용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언론 인터뷰를 대부분 거절했고 백호 역시 평범한 반려견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는 동물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 부문을 신설하고 첫 번째 주제를 진돗개로 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진돗개 관련 작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독일에서는 더욱 학술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진돗개의 인지 능력과 감정 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백호의 행동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진돗개 특유의 지능 체계를 밝혀내려 했죠. 일본에서는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국의 시바견과 진돗개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에서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 견종의 독특함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에서는 자국의 토종견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고, 진돗개를 벤치마킹한 토종견 보호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 백호는 단순한 개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6장 케넬클럽과 과학계의 재평가. 백호 사건 후 한 달이 지나자 전 세계 주요 케넬클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진돗개에 대한 공식적인 재평가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캔넬 클럽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진돗개를 기존의 비스포팅 그룹에서 워킹 그룹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보여준 독립적 판단력과 보호 본능이 전형적인 워킹독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판단이었죠. 영국 캔넬 클럽에서는 더욱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돗개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인 헤리티지 그룹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특별히 인정되는 견종들을 위한 새로운 분류였습니다. 독일의 독일 견연맹에서는 진돗개의 혈통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기존의 유럽 중심적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아시아, 원산 견종들의 고유한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죠. 학술계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동물인지학과에서는 백호의 행동을 분석한 논문을 네이처에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위기 상황에서의 객과 동물의 보호 본능과 인지적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백호가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위험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고등 포유류 수준의 복합적 사고 과정이라고 평가했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진돗개의 일편단심 기질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MRI를 통해 진돗개의 뇌에서 애착과 충성심을 담당하는 영역이 다른 견종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동물심리학과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진돗개와 다른 견종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연출해 반응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돗개들은 압도적으로 주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보였던 것이죠. 일본의 도쿄대학교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와 시바견, 아키타견의 DNA를 비교, 분석해 각 견종의 고유한 특성을 유전자 차원에서 규명하려 했습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진돗개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는 유전자가 특별히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백호 현상이 현대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백호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에서는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진돗개의 수색 구조 능력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기존의 수색 구조견들보다 독립적인 판단력과 지구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것이죠. 이런 과학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진돗개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고도의 지능과 특별한 감정적 능력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견연맹에서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돗개를 세계적 문화유산견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견종 분류를 넘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죠. 제3막 신화의 완성. 7장 세계적 아이콘의 탄생. 백호 사건 후 2달째, 저는 믿기 어려운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단순한 견종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유엔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동물과 인간의 유대 컨퍼런스에서 백호의 이야기가 기조연설의 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한국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백호를 통해 본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진돗개를 올림픽 마스코트 후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기와 충성, 그리고 독립적 사고력을 상징하는 진돗개가 올림픽 정신과 부합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패션계에서도 진돗개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구찌에서는 진돗개를 모티브로 한 컬렉션을 출시했고, 프랑스의 에르메스에서는 진돗개의 우아한 자세를 형상화한 스카프를 선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테크놀로지 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AI 개발에 진돗개의 특성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애플에서는 진도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으로 독립적 판단력을 가진 AI 개발에 착수했고, 구글에서는 진돗개의 충성심을 모델로 한 개인 비서 AI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의 보호 본능을 활용한 홈 시큐리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실제 진돗개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백호 사례를 리더십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배우는 교재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진도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리더십 스타일을 의미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진돗개의 독립적 작전 수행 능력에 주목해 군견 훈련 프로그램에 진돗개식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의 충성심과 판단력을 인간 요원 선발과 훈련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치료견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는 진돗개를 활용한 새로운 동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진돗개의 깊은 공감 능력과 보호 본능이 환자들의 치료에 특별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진돗개 연구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와 인간의 특별한 유대 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티칸에서는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영적 유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여기서 백호의 이야기가 중요한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백호가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과 헌신을 불교의 자비 정신과 연결지어 해석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진돗개의 충성심을 이슬람의 가치와 연결짓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제 백호는 더 이상 한 마리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기, 충성, 지혜,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구현체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죠. 8장 영원한 유산. 백호 사건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한순간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초등학교 교과서에 백호의 이야기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용기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는 진정한 친구라는 이야기로, 프랑스에서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각각 교육과정에 편입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더욱 공식적인 인정을 했습니다. 진돗개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자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가치의 상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도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호의 생일인 3월 15일을 반려동물 사랑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전 세계에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20여 개국이 이 제안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도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돗개 박물관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었고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백호 페스티벌을 시작해 전 세계 진돗개와 그 주인들이 모이는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백호를 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 새로 발견된 소행성의 백호라는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제 백호의 이름은 영원히 우주에서 빛나게 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백호의 유산이 이어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백호동물 치료 연구소를 설립했고 진돗개의 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결과들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계속되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 AI의 안전 시스템에 백호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위험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 알고리즘을 의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진도라는 이름의 AI는 백호처럼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서도 독립적인 판단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목표로 했습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백호의 영향력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는 백호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소설을 집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동반자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결국 김철수 씨의 허락 없이도 백호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각색은 아니었지만 백호가 보여준 가치들을 담은 작품들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호 챌린지라는 운동이 확산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백호처럼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동물 보호소들에서는 백호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입양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물론 사람들이 동물들을 더 가족같이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기동물 수는 현저히 감소했고 동물 학대 신고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무조건적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백호를 통해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백호 한 마리가 촉발시킨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 발전의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기술과 물질에만 치중하던 현대 사회가 다시 한번 사랑과 충성,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가치를 깨닫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백호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전설을 넘어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가 보여준 3초간의 용기가 전 세계를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백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세모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